아파. 그래. 아파.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자매의 장난. 나 진짜 원래 귀신을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고3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좀 즐기는 수준이 되어버렸어. 지금은 25살이고 호주에서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이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 온 집에서 한 15년 넘게 살았거든. 거기서 10년 이상을 살면서 한 번도 귀신을 못 봤었는데 이상하게 19살이 되던 해부터 계속 귀신을 보기 시작했어. 그 많았던 일 중에 전신 거울 귀신 이야기를 해줄게. 그날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야. 등줄기부터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마치 베란다에서 누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졌어. 그래서 설마 또 귀신인가? 하는 생각에 고개를 확 돌렸거든. 순간 내가 잘못 봤겠지? 싶었어. 왜냐면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거든. 근데 머리카락이 베란다 안으로 막 흐트러져 있는 형체가 서 있는 거야. 그게 날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안에 다른 걸 보고 있는 건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어. 베란다에 머리만 둥둥 있었던 거지. 나 원래 귀신을 진짜 무서워하는데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는지 하나도 안 무섭거든?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다시 봤을 땐 그 형체가 사라졌고 한 10분쯤 지났을 때였어. 무언가가 나타났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건 내 눈앞에서 나를 지나쳐서 내 방으로 쑥 들어가고 있었어. 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내 방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난 그냥 바로 기절해버렸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 형체를 봤던 시간이 저녁 7시 정도였는데 문 여는 소리에 깼더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더라고. 나 너무 무서워서 안방에서 자고 싶었지만 그땐 내가 고3이라 그런 티를 내기 싫어서 그냥 내 방에 있었어. 대신 불은 다 켜놓고 라디오까지 켜놓고 부모님한테는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잠들려고 했지. 근데 내 방으로 들어온 그게 있잖아. 그게 계속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소름도 돋고 무서워서 못 자고 있었는데 버티다가 결국 피곤해서 스르르 잠이 들긴 했지. 그리고 가위에 눌리고 말았어. 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누구세요? 내가 대답했어.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이었지. 그때가 처음이었어. 귀신이랑 대화를 한 게. 나? 내가 누구로 보이는데? 귀신은 아닌가요? 난 눈을 감고 있었어. 눈을 뜨면 그게 보일까봐. 그랬더니 하고 그게 막 웃는 거야. 그 순간 알았어. 그건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어. 여자 둘. 무섭기도 무서웠지만 그때부터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꺼지라고 욕까지 했지. 근데 그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더라고. 둘 중에 언니로 보이는 것이 말했어. 여기 아파트 생기기 전에 다 논이었어. 나 1970년에 죽었다? 동생이랑 밤에 논에서 살해당했거든. 막 이렇게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 그냥 심심했던 거였겠지. 근데 이상한 건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왔다는 거야. 아니, 내 방에 사는 것 같았어. 어느 날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진짜 욕이란 욕을 막 다 퍼부었거든. 그랬더니 그게 이러는 거야. 그럼 네 여자친구한테 간다? 난 너무 귀찮아서 그러던지 말던지 꺼지라고 좀 제발! 이라고 외쳤어. 그랬더니 하던 웃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정말 간 건가 싶어서 일어나서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1시였거든.
모르겠다 씨 하고 그냥 잤어. 그리고 이틀 뒤 여자친구한테 엄청나게 심한 가위가 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것도 그날 그 시간 1시쯤에 여자들이 자기 몸 위에 올라타서 막 뛰어놀고 있었대. 내 여자친구는 평생 가위에 눌린 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는 애였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진짜 소름이 온몸에 막 돋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귀신한테 말 함부로 하면 정말 큰일 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지금 보니까 사연의 주인공은 남자고 25살이고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귀신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한 번 보고 말고 그게 아니라 19살이 되자마자 계속 귀신을 보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뭔가 영안이 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한국에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 거였는데, 특이한 게 이 집에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귀신 자매였던 것 같아. 귀신이 본인 입으로 말했죠. 여기 원래 다 논이었고 나 1970년도에 여기서 죽었어. 논에서 죽었어. 근데 웃긴 건 이 귀신들이 사연의 주인공을 막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위 눌리게 하고 보인 거는 좀 해를 끼친 거긴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안 했다는 거지. 그냥 정말 심심해서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요. 정말 소름 돋는 건 그렇게 가라고 했던 그 시간이 새벽 1시였는데 여자친구가 그날 그 시간에 정말로 가위에 눌려서 여자 둘이서 자기 배 위에서 막 뛰어놀았다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위 눌림 많이 겪어보셨나요? 아직 한 번도 안 눌려보신 분들도 많고 주변에. 근데 가위는 한 번만 눌린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예 안 눌린 사람은 있어도 눌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눌리고 가위 안 눌리는 게 제일 좋죠. 자매가 같이 죽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자매가 1970년도에 거기가 논이었는데 거기서 살해를 당했던 것 같아요. 같이 길을 가다가 괴한한테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원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터에 계속 있다가 거기 집이 올라가고 사연의 주인공 집이 우연찮게 그 터였던 것 같아요. 강도가 들었을 수도 있고요. 시우투마로우님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봤어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건강하신 거고 앞으로도 안 눌리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위에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운동 같은 거 하고 몸을 좀 건강하게 하면은 좀 덜 눌립니다. 신체를 키우면은 정신력도 올라가요. 근데 사연의 주인공이 중간에 보시면은 귀신이랑 대화를 한 게 이때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귀신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이게 한번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들러붙고 그러니까 귀신이랑 대화는 철저히 무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리액션이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옛날엔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놀리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중에 뭐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똑같은 말로 놀려도 A는 그냥 무덤덤하면은 재미없어. 근데 B가 막 리액션이 좋아. 왜 그래? 나 아니야. 도라에몽 손 아니라고. 이런 애들이 찰지니까 계속 놀리게 된단 말이지.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하거나 알아보거나 막 화를 내거나 하면은 어라? 재밌어서 괴롭히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시리즈물입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있고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엄마와 여자아이 1편. 내 나이는 22살이야. 어렸을 때 귀신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 지금은 예전처럼 잘 보진 못하지만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어. 왜 지금은 볼 수 없는가? 이건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볼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었을 거야. 내가 살던 동네는 서울 강남 구석진 쪽이었는데 말이 강남이지 완전 촌동네였어. 그때 내 기억으론 큰 태풍이 한번 왔었던 것 같아. 태풍이 오면 집 근처 강가에 물이 엄청 불어나거든.
그런데 그런 날에도 고기를 잡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 왜냐면 태풍이 오면 큰 잉어들이 떠내려오는데 그걸 잡으려고 아저씨들이 그물을 막 던지곤 했거든. 그러다가 어떤 엄마와 여자아이가 그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강에 빠진 거야. 그 엄마는 딸을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 같이. 사실 나도 그 강가에서 친구들이랑 자주 놀았어. 학교 끝나고 똥강에서 모이자 하면 거기서 모인다는 뜻이었지. 그 전에도 몇몇 사람이 그 강에서 죽었었는데 그래서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그치만 우리 엄마가 그 강에서 절대 놀지 말라고 하셨거든.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은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엄마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이 꼭 터졌거든. 엄마가 말했지만 마침 그날이 방학식 날이었고 친구들이랑 놀기로 약속했어서 야, 오늘만 놀자 하고 나갔어.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방학을 하면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해. 그래서 물에서 놀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또 신나게 놀았어. 다음날 여름 성경학교에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어. 우리 동네 똥강에 있는 다리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지. 참고로 난 겁이 없는 편이야. 근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해준 말이 딱 떠오르는 거야. 너 당분간 그 강에서 절대 놀지 마. 그때였어. 우리 동네 그 똥강에는 다리가 3개가 있었어. 하나는 철로 된 허름한 다리, 2개는 콘크리트로 된 튼튼한 다리. 근데 내가 건너고 있는 다리에서 한 300m, 400m 떨어진 철다리 쪽에서 하얀 옷을 입은 머리가 엄청 긴 아줌마가 서 있는 거야. 나는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 근데 다리의 절반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소름이 막 쫙 돋는 거야. 그래서 그쪽을 힐끔 쳐다봤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 그 흰 옷을 입은 머리가 긴 아줌마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하나가 서 있었거든. 그 애도 흰 옷을 입고 있었어. 그리고 생각났지. 며칠 전 그 강에서 엄마와 아이가 물살에 휩쓸려 죽었다는 걸. 나는 너무 무서웠어. 그 엄마와 여자아이 눈에서 빨간 빛 같은 게 천천히 나한테 날아오는 거야. 레이저 빔처럼. 순간 확신했지. 저거 귀신이구나 라고. 그 빨간 빛이 천천히 내 쪽으로 오는데 난 몸이 얼어붙어서 피할 수가 없었어. 결국 그 빨간 빛이 나한테 닿았고 그제서야 몸이 팍 움직여졌지. 그러자 순간 그 귀신들이 사람이 절대 뛸 수 없는 높이로 점프를 팍 하면서 쫙 뛰어서 나한테 날아오는 거야. 멀리서 봤는데도 한 20m는 뛰는 것 같았어. 다행히 몸이 풀린 나는 교회 반대편으로 죽어라 뛰었어. 그 뒤로 나한텐 신기한 능력이 생겼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사연의 주인공이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통칭 똥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 거기는 태풍이 오면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낚시하러 많이 왔었나 봐요. 근데 그걸 구경하던 어떤 모녀가 안타깝게 죽었던 거고, 그 모녀 귀신을 다리 위에서 마주친 거죠. 너무 소름 돋는 포인트는 눈에서 빨간 빛이 천천히 레이저 빔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 있던 다리에서 이쪽에 있는 다리로 점프를 한 20m를 쭉 뛰어가지고 싹 날아왔다는 거죠. 와, 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그 날아오는 거를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그 광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 쭉 날라서 오는 거를. 세곡동인 듯 합니다. 세곡동?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겠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준다고 했죠. 흥미진진하니까 바로 일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엄마와 여자아이 2편. 나는 다리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말 안 듣고 강에서 놀았지? 라고 했어. 평소엔 상냥한 우리 엄마였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정말 무섭게 변했어.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 결국 솔직하게 말했지. 그리고
회초리로 엄청나게 맞았어. 다 맞고 나니까 갑자기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나를 바꿔달라고 하셔서 나는 고통을 참고 일부러 명량하게 전화를 받았지. 참고로 우리 할머니는 신기가 있어. 귀신을 직접 보진 못하시지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꿈을 꾸신대. 지금도 아주 건강하시고.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대박이었어. 우리 손자 많이 무서웠지? 할매 꿈에 네 서 있는 거, 다리에 있는 거 할매가 다 봤어.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너만 잘하면 돼. 싫다고만 해라.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알겠어요 할머니 하고 끊었어. 근데 이상하게 어제 봤던 귀신보다 할머니의 그 말이 더 무섭게 느껴졌지. 그날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 그 전까지 귀신이 있다는 걸 절대 믿지 않았던 나였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더 무서워졌어. 그날 밤 꿈을 꿨어. 꿈에서 나는 아침처럼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아침에 봤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었어.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 귀신들이 20m 이상을 탁 뛰어서 내 앞으로 딱 왔어.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야. 그것의 손이 내 눈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 그때 엄마로 보이는 귀신이 검지손가락을 쫙 펴더니 손가락에서 아주 환한 빛이 나왔어. 그 빛을 자기 눈에 이렇게 비추더니 내 눈에 이렇게 비췄어. 그 순간 엄마 귀신은 사라졌고 옆에 있던 꼬마 아이 귀신이 피가 흐르는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는 거야. 글씨를 쓰고 있었어. 그 글씨는 이랬어. 너로 정했어. 나로 정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스쳤어. 나는 너무 두려워서 아니야 나 괜찮아 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그 꼬마 귀신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 이 옷이 점점 피로 물들기 시작했어. 눈은 썩은 동태 눈알처럼 변했고 입술도 시퍼래졌어. 온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더니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 찢어질 듯한 소름 돋는 목소리로 말했어. 너도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덜덜 떨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 라고 계속 말했어. 그러자 그 꼬마 귀신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땅바닥에 피로 다시 보자 라는 글씨를 남기고 사라졌어. 아이 귀신이 사라지자마자 나는 꿈에서 깼지. 엄마한테 꿈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밖에 나가서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마 소문이 날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 그때 또 할머니한테 딱 타이밍 좋게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막 화를 내시는 거야. 할매가 다 보고 있었어. 할매가 싫다고 하라 했잖아. 나는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싫다고 하라고 했지 않냐고. 할머니는 이제는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야. 그때까지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날도 여름 성경학교는 빼먹지 않고 가기로 했어.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하기로 했지. 학교로 가는 길 문방구 앞에 세워진 자동차 창문에 뭔가가 달라붙어 있는 거야. 나는 친구들한테 야 저거 뭐냐? 라고 물었는데 친구들은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뭐 이러는 거야. 그때 느꼈지. 아 저건 나한테만 보이는구나. 난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 그 귀신은 창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생전 처음 보는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어. 목이랑 허리가 팍 꺾인 채 창문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었거든. 그리고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갑자기 내 앞으로 막 기어오는 거야. 나는 비명을 질렀고 친구들은 나를 완전히 미친놈 보듯 쳐다봤어. 한 친구가 왜 그래?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묻자마자 그 귀신이 그 친구를 탁 보더니 마구 기어가서 그 친구 등에 올라탔어. 나는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몸이 안 좋다며 집에 갔어. 느글거렸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태풍이 오던 날이었어.
밤새 장대비가 쫙 쏟아졌는데 그날 엄마 귀신과 아이 귀신이 다시 나타났어. 이번엔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었어. 심지어 매우 예쁜 여자의 모습이었지. 그 여자가 나한테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어. 너한테 줬으니까 난 이만 갈게. 나 잊지 마.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졌어.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깼지. 다음날 동네가 난리가 났어. 그 튼튼하던 철 다리가 물에 떠내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 사람들이 매일 건너던 다리였는데 나는 생각했지. 귀신이 떠나기 위해서 다리를 가져갔구나 하고. 그 뒤로 그 다리는 다시 만들진 않았고 3년 정도 지나서야 아예 새로 만들었지. 이게 내가 귀신을 볼 수 있게 된 첫 이야기야.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사연의 주인공이 귀신을 볼 수 있게 된 계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었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한 원혼을 마주하면은 영안이 트이는 것 같아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니면 엄청 센 귀신을 마주한 사람들 특징이 귀신을 볼 수 있다예요. 영안이 트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영안이 트이는 걸 넘어서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을 이 귀신한테서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 귀신이 너한테 줬으니까 난 이만 갈게 라는 말을 한 걸로 보아서는 어떤 능력을 이 사연의 주인공한테 넘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강에 휩쓸려고 한 엄마와 딸 아이의 귀신, 이 둘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어쩌면 그 신을 받을 그릇 같은 사람들이었나? 어떤 능력이 있었나? 그래서 귀신이 되고 그 능력을 넘겨주고 간 거였을까요? 사연의 주인공 할머니가 신기가 있다고 하셨죠. 꿈에서 그거를 예지하고 절대 싫다고 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모든 이야기에선 그렇죠. 말 안 듣잖아. 사연의 주인공도 싫다고 한 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뭐 미안해 라고만 해서 능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할머니는 이 길을 걷게 되면은 남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힘들 테니까 손자가 힘들지 않게 거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운명이라는 게 그 말 한마디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운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할머니도 신기가 있으신 분이고 다만 이 할머니는 귀신은 보진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 그리고 둘 다 가능한 사람. 할머니는 들리는 사람이었고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완전히 트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는 거는 축복보다는 저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 건데요. 맞아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 건데 참 이 운명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벗어날 수는 없겠죠. 받아야 될 운명이었나 보죠. 다음 편에 이어서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엄마와 여자아이 3편. 귀신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고 난 뒤로 난 거의 집에만 있었어.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귀신들이 보였거든. 예를 들면 전편에서도 말했지만 제일 많이 보이는 귀신은 차 안에 있는 귀신들이었어. 길가에 차가 10대가 주차돼 있으면 그중 3대 4대 안에는 귀신이 들어있었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척을 하고 있었어. 비록 실제로 차가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이 보였어. 어우 소름 돋아. 생각해보면 얼마나 차를 운전하고 싶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지금은 좀 불쌍하기도 해.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노래 엄청 크게 틀고 창문 다 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귀신은 잡음을 좋아해. 그런 차들은 귀신을 부르는 거야. 그런 차에는 귀신이 100이면 100 전부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지. 귀신이 많으면 사고도 잘 나는 법인데. 왜 가수들이 녹음실에서 귀신 봤다는 경험담이 많잖아. 그게 다 잡음 때문이야. 귀신은 어둡고 칙칙하고 소란스러운 걸 좋아해. 아무튼 그런 분들 조심하시길 바래. 특히 차 안에 귀신이 있다가 사람이 그 차에 타게 되면 귀신은 자리를 그냥 옆으로 비켜주지 않아. 그렇다고 뒤로 가지도 않아.
차를 타고 가다가 싸늘하고 무서운 기운이 감돈다면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위를 봐봐. 지붕 위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야. 아무튼 나는 그 뒤로 집 밖을 잘 안 나갔어. 그러다가 개학을 해서 학교를 나가게 됐지. 학교를 갔는데 우리 반에 엄청 예쁜 여학생이 전학을 온 거야. 그때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었는데 그 나이에도 와 엄청 예쁘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 나는 그 여학생이랑 친해졌고 서로 손도 잡고 다녔어. 나중엔 결혼까지도 약속했지. 한 달쯤 지나서 나는 이제 귀신 보는 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는데 내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친구 옆에 귀신이 탁 앉더니 나를 무섭게 노려보는 거야. 나는 못 본 척 하려고 이렇게 시선을 피했는데 계속 노려보니까 나도 열이 받아서 눈싸움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 귀신의 검은 머리카락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목을 90도로 팍 꺾어서 옆에 있는 친구 어깨에 기대더니 목을 180도로 딱 돌려서 뒤통수를 보여줬는데 그 뒤통수에 눈알이 달려있는 거야. 소름이. 그래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내 예쁜 여자친구를 바라봤어. 근데 그 아이도 내가 보고 있던 귀신 쪽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걔가 씩 웃더니 뭔가를 귀신 쪽으로 확 던졌어. 더 놀라운 건 귀신이 그걸 맞더니 몸에 구멍이 뻥 뚫렸다가 사라지는 거야. 쉬는 시간이 돼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너도 보여? 그랬더니 나도 보여 라는 거야. 그래서 귀신한테 뭘 던졌냐고 물었더니 아침에 학교 앞에서 나눠준 팥떡에서 팥을 이렇게 떼어냈다가 그걸 던졌다고 하더라고. 귀신은 팥을 싫어한대. 나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 그 뒤로 우리 둘은 원래도 친했지만 다른 애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친밀감을 가지게 됐어. 나는 귀신을 볼 수 있게 된 이야기를 해줬고 그 애도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 그 애는 사람들한텐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부모님이 무당이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다고 했지. 근데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난 건 자기 엄마 말고는 내가 처음이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 엄마를 한번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 그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 처음 가본 무당집이었는데 거기에 강력해 보이는 귀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애한테 야 여기 무서운 귀신이 많네? 라고 했더니 그 애는 흠칫 놀라면서 자기 눈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 집에 있는 건 귀신이라기보다는 마귀 같았어. 일반 귀신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마귀는 형태가 없고 눈은 빨갛게 빛나고 모습은 이리저리 막 바뀌었어. 내 생각에 귀신이란 거는 마귀의 하급 같은 존재인 것 같아. 내 생각이지만. 드디어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어. 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외모였고 나이는 70 정도는 되어 보였어. 매부리 코에 검버섯이 엄청 많은 굉장히 인상이 강한 분이었지. 그분이 나를 보더니 하는 말이 너는 아주 강한 영성을 가졌네. 귀신 보이지?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했어. 그분이 말하길 아마도 나는 사연이 있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이 보이는 거라고 했어. 그 말에 온몸에 막 소름이 쫙 돋았지. 그리고 이어서 내 딸은 무당이 될 팔자로 태어났지만 너는 무당 팔자가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돼. 하지만 원한다면 퇴마사의 길을 가도 된다 라고 하더라고. 얘기를 듣다가 난 그분 뒤에 있는 큰 동상 뒤쪽에서 마귀를 봤어. 그 마귀가 그분을 집어삼킬 듯이 막 노려보고 있었지. 저 뒤에 마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그분이 말하길 웬만한 무당이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도 자기 집에 오래 산 귀신은 보기 힘들다고 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집에 있는 귀신은
집주인을 해칠 수 없다는 거였어. 또한 사연이 있는 귀신만 집에서 볼 수 있다고 했지. 귀신들은 억울한 사연을 전하고 싶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대. 하지만 사연이 있는 귀신은 형태가 심하게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때 사연의 주인공 연애질을 했나봐요. 여자친구라고 표현했죠. 아주 예쁜. 근데 그 친구도 귀신을 볼 수가 있었죠. 왜냐면 부모님이 무당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연의 주인공이랑 같은 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안도 급이 있나봐. 여자친구도 분명히 귀신을 볼 수 있었지만 사연의 주인공이 더 상위의 존재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여자친구는 정작 자기 집에 있는 귀신들, 마귀들은 볼 수가 없었죠. 그 집에 있던 마귀들, 이거는 보통 영안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나 봐요. 심지어 무당의 딸도 안 보이는데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연의 주인공만 볼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귀들은 형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람의 형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치만 그 상위 개체, 그러니까 마귀들은 형태가 없고 눈은 시뻘겋고 형태를 이리저리 바꾼대요. 너무 소름 돋아. 그 여친 집에 사는 신은 좋은 신은 아닌 듯.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큰 동상 뒤에 숨어서 무당분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혹시나 마귀를 모시고 있으면서 나쁜 기운, 그러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좋잖아, 그 기로 점사를 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악신일 가능성이 크죠. 사연의 주인공이 마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리고 노려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좋은 신, 장군신, 큰 신들인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마귀를 아마 모시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무당들이 강력한 기운을 사기 위해서 죽통 같은 데다가 깐난애기 넣어가지고 막 죽여가지고 그거를 자기 그 능력을 올리는 데 쓰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영역이 떨어지면은 이렇게라도 나쁜 거로라도 채우는 것 같아요. 물론 훌륭하고 뭐 착한 그 무당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악하고 돈만 바라보는 그런 무당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괴담을 많이 읽어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럼 바로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엄마와 여자아이 4편. 이건 비교적 얼마 안 된 이야기야. 그날 나는 아는 동창 친구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어. 배가 많이 고팠는지 이것저것 맛있는 걸 엄청 많이 먹었지.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먹고 놀았어. 그러다가 밤이 돼서 여사친이랑 단둘이 술을 마시러 가기로 했어. 술을 마시러 가던 중에 한 상인이 귀여운 토끼를 팔고 있는 거야. 여사친이 사달라고 계속 졸랐는데 나는 예전에 토끼를 키워본 경험이 있었거든. 그 특유의 노린내를 기억해서 절대 사주기가 싫었지. 가격은 15,000원이라 비싼 건 아니었지만 안 사줬던 이유는 그 노린내뿐만이 아니었어. 그 토끼 뒤에 몸이 3배, 4배 정도 큰 토끼의 영혼이 그 토끼를 막 따라다니고 있었거든. 아마 죽은 어미 토끼 같았는데 선한 기운은 전혀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안 사주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했지. 우린 술집에 가서 재미있게 술을 마시고 나왔어.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는데 다행히 일요일이라 다음날은 학교는 없었지. 집에 가기 전에 잠깐 공원에 들러서 쉬기로 했어. 의자에 앉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지저분한 토끼 인형이 하나 놓여 있는 거야. 여사친은 내가 토끼를 안 사줘서 토끼가 여기까지 온 거라면서 막 좋아하고 인형을 끌어안았어. 나는 귀신 붙은 토끼를 사줄 수 없었을 뿐인데 뭐 얘기를 해도 얘가 안 믿을 게 뻔하니까 그냥 입을 다물었지. 그런데 이 여사친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아무리 얘가 취해도 그럴 성격이 아닌데 길바닥에서 그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가 끝나자 아까 봤던 어미 토끼 영혼보다 한 20배, 30배는 더 큰 사람만한 토끼 귀신이 나타났어. 그것도
사람처럼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왔지. 새벽 2시는 영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그런지 기운이 더 짙었어. 그 토끼의 귀는 상상 초월로 길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 나는 여사친한테 당장 그 인형을 버리라고 했어. 하지만 여사친은 아니 이유도 안 알려주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귀신은 쫓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가능하다고. 그 물건에 붙은 귀신은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쫓아내도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돼 있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귀신을 한번 쫓아내고 너무 걱정돼서 야 내가 토끼 사줄 테니까 이 인형은 버리자 라고 했어. 여사친은 끝까지 안 싫어 사주면 버릴 거야, 안 싫어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까 토끼를 팔던 곳으로 갔는데 당연히 새벽이었으니까 장사꾼들은 다 퇴근한 뒤였지. 결국 나는 여사친을 택시에 태워서 집으로 보냈어. 그 다음날 같은 수업인데도 여사친이 학교에 안 나오는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전화를 했더니 여사친의 엄마가 받았어. 애가 이상하다면서. 나는 혹시나 해서 물었지. 저 어머니 혹시 침대 위에 그 토끼 인형 있어요? 여사친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있다고 했어. 그래서 바로 말했지. 어머니 그 인형 당장 버리세요. 알겠다고 하셨고 통화를 끊었어. 나는 너무 걱정스러웠지만 토끼 인형만 버리면 된다는 생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생각이 났어. 이건 조금 이따가 말해줄게. 다음날 그 여사친이 학교에 나왔어.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는데 진짜 소름이었지. 그 여사친 말로는 인형을 침대 옆 장식장에 두고 잤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 없던 이 여사친이 그날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거야. 꿈속에서 토끼 인형이 나오더니 점점 커져서 두 발로 걸어 다니더래. 신기해서 우와 하고 있었는데 토끼가 여사친을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 너 내가 보여? 그리고 순식간에 여사친 위로 올라타더니 손이 아니라 그 거대한 귀로 목을 조르려고 한 거야. 귀로 목을 비틀고 자르려는 듯한 동작을 했다고 했어. 그 상태로 기절을 했다가 깼는데 몸이 안 움직였대. 엄마한테 달려가려고 몸을 겨우겨우 일으켰는데 인형을 한번 쳐다보는 순간 인형 안에서 또 그 거대한 토끼 귀신이 튀어나온 거야. 다시 가위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내 전화가 왔던 거지. 그 소리에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전화를 받았고 나는 그 인형 당장 버리세요 라고 말을 했던 거였지. 엄마가 베란다 밖으로 인형을 던지자 그제서야 가위에서 풀렸대. 아까 내가 미처 말 못했던 게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 귀신 붙은 인형은 그냥 버리면 절대 안 돼. 반드시 태워야 돼. 근데 엄마는 급해서 그냥 그걸 바로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고 다시 봤을 땐 누가 주워갔는지 그 인형이 없었대. 누가 주워간 걸까? 혹시 아파트 단지에서 토끼 인형을 주운 사람이 있다면 당장 불태우길 바래.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인형에 붙은 귀신 이야기였죠.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동물의 영혼도 악한 기운을 품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하고 뭔가 원한이 쌓이면은 악한 그런 악귀로 태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장사꾼들이 토끼를 팔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토끼 농장 같은 데서 새끼 베고 내고 하면서 그거를 강제로 뜯어내가지고 팔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어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 토끼의 어미가 죽어서 아주 원혼이 아주 강하게 배인 상태로 이 새끼를 따라다니고 있었나 봐요. 야 진짜 사람이 제일 잔인하긴 해. 근데 그 토끼가 계속해서 이 원혼이 안 풀리니까 커지고 커졌나 봐. 악한 기운이. 그러다가 이 여사친한테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토끼 인형을 통해서. 여사친이 토끼 귀신한테 빙의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홀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리 사연의 주인공이 야 그거 버려 사줄게 버려 라고 해도 아 싫어 하면서 토끼 인형을 껴안고 막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미친 짓을 했죠.
사람이 귀신한테 홀리면은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로사님, 제 주변에 지금 토끼 인형 15개가 있어요.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나무로 만든 것에 많이 깃든다고 합니다. 가구든 인형이든. 그래서 이번 시리즈 1편부터 4편까지 전부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또 시리즈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리 집에 살던 그것들 1편. 21살 여자야. 내가 사는 곳은 10년 전만 해도 시골이었어. 13년 전쯤 새로 개발되는 동네에 주공 아파트가 처음 생겼는데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오빠, 나 이렇게 넷이서 신나게 이사를 갔지. 원래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라 주변에 산소도 엄청 많았다고 해. 어쨌든 새로 지은 아파트고 동네에서 처음 생긴 고급 아파트였어. 그 당시엔 5층짜리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주공 아파트는 15층짜리였거든. 근데 이사를 간 순간부터 엄마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엄마 얼굴 전체를 다크서클이 감싸고 있었거든. 중요한 건 나야. 우리 거실 TV 앞에 이불을 길게 펴고 아빠, 엄마, 나 이런 순서로 매일 잠들었어. 오빠는 방에서 혼자 자고 뭘 하는진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야행성이라 불을 끄면 잠이 깨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엄마, 아빠가 잠든 사이에 혼자 눈을 뜨고 멍하니 있곤 했지. 근데 심심하지는 않았어.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집엔 남자 귀신이 둘이나 살았거든. 시커먼 형체의 남자 둘이 TV 앞을 막 걸어다녔어. 나는 매일 그것들을 구경했지. 베란다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TV 앞에 앉아서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도 보고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보고 주방에서 둘이 싸우는 것도 봤어. 어느 날 대낮에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가고 오빠는 농구를 하러 간 날이었어. 난 입이 심심해서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지. 언덕을 올라오면서 우리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을 보다가 우리 집 6층을 손가락으로 세어봤어. 베란다에 내가 제일 아끼던 튜브가 걸려있어서 금방 찾았는데 그 베란다에 어른 남자 한 명이 이렇게 딱 서서 나를 보더니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빠인 줄 알고 아빠! 하고 불렀는데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빨리 오라고 손짓만 하더라고. 반가운 마음에 집으로 뛰어갔지. 근데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아빠를 불러도 아무도 없는 거야. 또 한 번은 엄마 아빠는 모임에 가고 오빠랑 둘이 집에 있었을 때였어.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우리 집에는 그 당시 내 몸보다 더 큰 브라운관 TV가 있었거든. 근데 TV 뒤에서 어떤 남자가 안아봐. 라고 하는 거야. 나는 당시 꼬맹이였으니까 그게 시키는 대로 했지. 안아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TV를 이렇게 감싸 안았는데 그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지. 그 남자를 보면서 내가 이게 씩 웃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표정이 확 바뀌더니 TV를 내 쪽으로 확 미는 거야. 그대로 TV에 깔렸어. 가슴이 눌려서 말도 안 나오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쿵 하는 소리에 오빠가 방에서 달려왔는데 이 오빠의 힘으로도 TV가 안 들리는 거야.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막 울고 있었어. 어느 날은 미술 학원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갔어. 불을 켜고 누워서 신나게 짱구를 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불 꺼진 주방을 보니까 거기 아빠가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아빠 언제 왔어? 하고 불렀지. 근데 날 째려보면서 미친 듯이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씨발, 이 미친년 꺼져!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울었는데 그래도 난 그게 아빠라고 확신했으니까 울면서 주방으로 걸어갔어.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침대 식탁 의자에 남자가 한 명 또 앉아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 그때 시간이 대략 오후 2시? 대낮이었어. 아빠의 퇴근 시간은 7시였는데 말이지. 저녁에 퇴근한 엄마가 날 깨웠어. 아빠한테 혼났다고 내가 일렀더니 아빠는 그날 퇴근도 안 했더라고. 그리고 이건 그 아파트에서 이사 나온 뒤 몇 년 지나서 내가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엄마가 해준 이야기야. 늦은 주말 저녁, 아빠는 낚시터에, 오빠는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대. 엄마는 아빠도 없고 잠도 안 와서 욕실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 새벽 3시쯤 누가 화장실 문을 쿵쿵 두드리더래. 엄마는 내가 급해서 화장실에 달려온 줄 알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문이 잠겨있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열고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엄마가 드디어 애들이 철이 들었구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던 거지. 다시 욕조에 앉아서 목욕을 즐기려고 하는데 남자 2명의 목소리가 들린 거야. 목욕하네? 야 봐봐. 그러게 목욕하네. 야 들리겠다. 조용해. 들은 거 같은데? 우리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둘이 막 낄낄대고 웃었대. 처음엔 옆집인가 했는데 우리 집은 복도 끝집이라 그건 불가능했고 현관 밖에서도 그 목소리는 들릴 수 없는 위치였거든. 나는 이 얘기를 엄마한테 듣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그냥 밤에 불을 끄면 까만 사람들이 보이는 줄만 알았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연의 주인공 집에 있었던 정체 모를 남자 둘,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검은 형체의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었어가지고 사연의 주인공은 그냥 불을 끄면은 누구나 그 검은 형체를 보는구나 싶었던 거죠. 꼬맹이였기도 했고. 하지만 우호적인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이려고 했던 거지. TV를 뻥 밀어서 TV에 깔리고 엄마가 목욕하고 있는데 야 목욕한다 봐봐 막 이러고 있고 변태스럽고 아주 악독한 귀신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귀여웠던 부분도 이 귀신들 둘이서 바람도 쐬러 베란다에 나가고 둘이 가위바위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마 이 집에서 살던 형제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들어와서 살게 된 이 집은 새로 지어진 주공 아파트 15층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에서 살던 귀신들은 아니었을 테고 그 집이 지어지기 전 그 터에 있던 어떤 형제들, 억울하게 죽은 형제들 아니었을까? 그래서 원혼이 쌓여가지고 계속 여기 남아있던 게 아니었을까? 이 집에서 살고 있던 사연의 주인공 가족들을 밀어내려고 그리고 장난도 치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왜 성불을 못하고 거기 있었을까요? 양아치 귀신 같기도 해요. 막 말투가 야 목욕하네? 야 봐봐 목욕한다니까? 야 들리겠다 조용히 해. 막 이런 말투 보니까 진짜 양아치 같아. 가벼운 귀신들 같아. 무게감 있는 귀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질 나쁜 쌍놈 새끼들 귀신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편 가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리 집에 살던 그것들 2편. 역시 주공 아파트 시절 이야기야. 우리 오빠는 목류병이랑 가위 눌림이 엄청 심했어. 매일 그런 오빠를 보면서 안쓰러워하던 엄마가 어느 날은 오빠 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대. 엄마는 밤새 신경이 쓰여서 오빠 배 위에 손을 얹고 잤다고 해. 그런데 잠결에 그 손이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났고 뭔가 굉장히 뜨겁고 거칠었대. 눈을 딱 떴는데 그 순간 어른인 엄마도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에 막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 손 밑에 있는 건 오빠의 배가 아니었어. 거친 털로 덮인 등이었고 그 위에 까맣고 충혈된 눈을 가진 아주 큰 개가 시뻘건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또 다른 시선이 느껴졌대. 떨리는 가슴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창문 밖에 한 남자가 서서 엄마를 보고 있었어.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1분, 2분, 3분 계속해서 엄마와 눈을 마주쳤다고 해. 엄마는 손도 얼굴도 눈도 깜빡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가위 눌림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지. 현실이었던 거지. 근데 눈을 떼면은 창문을 넘어서 이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라졌다가 다른 데서 나타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절대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해. 옆에 누워있던 시커먼 개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져서 무심코 다시 고개를 딱 돌렸더니 다행히 오빠가 보였어. 오빠는 무서운 꿈을 꾸는지 울면서 막 헐떡이고 있었대. 창문을 다시 딱 봤을 땐 예상대로 남자는 사라져 있었고 엄마는 몰려오는 엄청난 피로감에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대. 그날 이후로 오빠의 목류병이 시작됐어. 아빠의 증언에 따르면 오빠는 바지를 벗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대. 그때 옛날 아파트 현관문에는 길게 거는 그 잠금장치 하나, 그리고 밑에 돌리는 잠금장치 하나, 그리고 손잡이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었거든. 오빠가 그걸 막 때리고 돌리고 옆집 사람들이 나와 볼 정도로 막 시끄럽게 굴었대. 아빠가 오빠를 아무리 말려도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나중에는 아빠도 막 화가 나다가 눈물이 날 정도였지. 그렇게 잠들었다가 또 깨어나서 방 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잠들고, 이걸 그 아파트에서 살던 3년 내내 반복했어. 엄마 아빠는 오빠가 잠에 깬 상태로 돌아다닐 때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대. 왜냐면 말리거나 재우려고 하면 집이 떠나가라 울고 불고 난리를 쳤기 때문이야. 어느 날은 오빠가 돌아다니는 인기척에 엄마가 살짝 실눈을 떴는데 그 순간 오빠랑 눈이 딱 마주쳤대. 근데 그때 느낀 건 아들이 아닌 아주 위협적이고 무서운 눈빛이었다는 거야. 마치 당장 달려와서 목을 조를 것처럼 그 큰 눈으로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하더라고. 10초 정도 눈을 마주친 채로 꼼짝도 못했고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대. 그러다 오빠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그제야 불을 켜고 달래서 오빠를 재운 적이 여러 번 있었대. 오빠는 다음날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어. 우리 집은 맨 끝집이었어. 우리 옆집에는 중학교 1학년 오빠가 살았는데 그 집은 부모님이 이혼했고 알코올에 취해서 사는 아빠랑 단둘이 살았거든. 우리가 이사 간 지 2년쯤 뒤에 그 오빠가 그 집에서 목을 메고 살자를 했어. 그 이후로도 그 아저씨 매일 새벽마다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막 뻥뻥 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난리를 쳤어.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땐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 아래층 4층에도 맨 끝집에 무당 아줌마가 살았는데 매일 막 꽹과리를 치고 소음이 장난 아니었어. 나랑 길에서 마주치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조심해. 이런 말을 하거나 막 침을 뱉기도 하고 그랬어. 어린 나이에 진짜 상처 많이 받았지. 아직도 그 2명의 남자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남자라는 건 확실했고 성격이 좋지 않았고 날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 얼굴도 대충 떠올릴 수가 있어. 지금은 그 동네 근처에도 안 가. 그 동네에 그 당시 백화점이랑 경쟁하던 큰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돼서 뼈대만 남았어. 바로 옆에 새로 짓던 백화점도 완공하자마자 오픈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렸지. 지금도 그 동네는 악취가 나.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근처에 초등학교도 그대로 있어. 바로 옆 동에 살던 내 절친은 지금 사창가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 주공 아파트 옆에는 또 다른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나랑 동갑인데 약간 장애가 있는 남자 아이가 살았어. 그 애는 나만 보면은 나를 번쩍 안아서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어. 매번. 항상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도 매번 나를 들어 올렸어. 그리고는 항상 나한테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이런 말을 했어.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이사를 간 지 2년 뒤쯤 드디어 옆 초등학교에 내가 입학을 했어.
바로 옆반에 예쁘장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네 엄마가 하얀 티코에 걔를 태우고 동반 살자를 했어. 1학년 5반. 그 아이의 책상엔 한동안 국화꽃이 놓여 있었던 게 기억이 나. 그 동네 자체가 귀신 들린 듯이 엄청 흉흉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건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 살고 있는 터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당장 이사하길 바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참 소름 돋는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남자 귀신 둘이 인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건 검은 털을 갖고 있는 큰 짐승이었죠. 개의 모습을 한 사람 형제가 아니라 어쩌면 동물 형제였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거기서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한 동물 영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마을 자체가 안 좋은 영혼이 근처에 있으면 악취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 마을 전체, 이 동네 전체에 악취가 났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겼죠. 아주 예쁜 여자애가 전화가 왔는데 그 엄마가 차에 태워서 같이 살자고, 알코올 중독자 아빠랑 같이 살던 중학교 1학년 오빠도 집에서 목을 메고 살자 해버리고, 그리고 내 친했던 친구는 사창가에서 일을 하고, 터가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무덤터에다가 그거를 밀고 올린 거 아닐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터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회가 될 때 집을 옮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제가 안 좋은 데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 거기선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고 계속 나락으로 갑니다. 그걸 터가 안 좋은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게 시작이야. 화목했던 가족이 불화가 생긴다고 하거나 안 좋은 일이 막 생긴다고 하면은 집을 옮겨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동반으로 살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뭔가에 씌이면은 무서운 것 같아. 집값이 더 무서워요. 맞아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집값이죠. 너무 무섭다. 가세가 기울죠. 맞아요. 가세도 기울고, 일단 첫 번째로 가정 불화,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느껴봤어요. 온 가족이 찢어져요. 그리고 빙의가 되거나 그러면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다음날이 되면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어 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 몸을 조종하는 파일럿이 바뀌는 거잖아요. 오빠의 영혼에서 안 좋은 악귀 2명의 영혼으로 딱 스위칭 되면서 기억을 못하는 거 가봐. 굿즈 안 먹니? 네, 맞아요. 러시안 블루. 이따가 또 먹자. 고양이 간식은 역시 템테이션. 광고 주세요. 자, 디오리 둥시.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시나 시리즈물이고요. 1편부터 5편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는 친구와 귀신이 붙은 나 1편. 나한텐 귀신 보는 친구가 있어. 중학교 때 전학 온 애인데 이게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았거든. 전학 와서 나를 보자마자 막 소리를 꽥 지르고 그대로 픽 쓰러진 거야. 그때 내가 있는 방향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진 거라서 내 주변의 애들도 막 다 술렁술렁 거렸지. 쟤 뭐야? 이런 분위기였어. 그렇게 걔는 그날 퇴장을 했지. 그리고 다음날 멀쩡하게 다시 출석했어. 근데 문제는 그날부터 얘가 나한테 엄청 친한 척을 하는 거야. 처음엔 얘가 막 좀 귀찮고 짜증났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착한 아이여서 금방 친해졌지. 어느 날 얘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귀신을 끌어당기는 그런 스타일이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 주변에 귀신들이 득실득실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 나를 봤을 때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질렀던 거였고, 나한테 먼저 다가온 건 뭔가
자기가 나를 지켜줘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대. 자기는 귀신도 보고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실제로 가위에 눌린 적도 많고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이 친구의 말로는 그게 다 귀신들이 나한테 붙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 그 친구의 이름은 백수땡이었는데 우린 그냥 백수 이렇게 불렀지. 그 시절 분신사바가 한창 유행이었거든. 나랑 친구가 분신사바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있던 백수가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 다급하게 말하더라고. 야, 웃고 있는 어떤 여자가 네 얼굴 옆에 딱 붙어서 네 손을 같이 잡고 펜을 막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 야, 이제 그만해. 실제로 분신사바를 하면서 펜이 동그라미만 계속 그리고 있었거든. 그때 백수가 진짜 막 비명을 지르고 쓰러질 뻔했는데 와,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두 번째, 백수가 말하길 나 같은 스타일은 빙의도 잘 되지만 정작 나는 빙의 걱정은 없을 거래.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고 물어보니까 성격이 더러워서라는 거야. 어이가 없긴 했는데 기가 세면 아무래도 빙의 확률이 적다나 봐. 걔가 말했어. 너 남한테 몸내주고 얌전히 있을 애 아니잖아. 이러더라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세 번째, 어느 날 평소처럼 가위가 눌렸어. 눈은 안 뜨고 그냥 있었는데 다리 쪽부터 침대가 움푹 꺼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누군가가 걸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내 위쪽 가슴 윗부분이 푹 꺼지는 거야. 마치 누가 내 위에 엎드린 것처럼. 얼굴엔 머리카락이 막 사락사락 스치고 오른쪽 귀에선 이런 숨소리가 들렸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나랑 놀래? 나는 대답을 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것의 말이 점점 빨라졌고 막 흥분을 하더니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가위가 팍 풀렸어.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백수 때문이었어. 내 벨소리를 백수가 귀신 쫓는 불경 같은 걸로 바꿔놨었거든. 근데 그게 울리니까 정말로 귀신이 사라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백수 꿈에 내가 어떤 남자한테 붙잡혀서 막 목이 졸리는 장면을 봤대. 혹시나 해서 얘가 나한테 전화를 했던 거지. 마침 타이밍이 딱 좋았던 거고.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도 오싹오싹하네.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옛날에 별명 같은 거 부를 때 이름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곽두필이면 야 곽두 이런 것처럼 야 백수 이렇게 부른 거였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백수가 말하기를 사연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빙의가 잘 되는 스타일이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네 성격 더럽잖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싸가지 없고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바로 나가는 말을 막 하면은 그걸 기가 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맞지 않는 거야. 그건 싸가지 없는 거고 기가 센 건 다른 거예요. 조용하고 차분해도 기가 센 사람이 있고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막 툭툭 내뱉고 난 솔직한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싸가지 없는 거고. 백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연의 주인공은 성격도 더럽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도 센 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유 내강이 기존세가 많대요. 맞아요. 밖으로는 유들유들해 보이는데 안으로는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기가 센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는 친구와 귀신이 붙은 나 2편. 첫 번째, 한 번은 백수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어. 근데 갑자기 백수 얼굴이 확 창백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고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나 원래 힘도 없고 가녀린 소녀였는데 백수 이 기집애가 날 잡아 끌면서 뛰니까 진짜 막 숨 막히고 죽을 뻔했지. 하지만 백수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럴 리가 없잖아.
귀신 보는 애가 괜히 이런 반응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돼서 그냥 같이 뛰었어. 근데 백수가 뛰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야. 뒤를 돌아볼 때마다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뛰고 나도 괜히 심장이 막 벌벌 떨렸어. 그러다가 교회를 보게 됐는데 바로 거기로 냅다 뛰어 들어갔어. 마침 일요일이라 안에 사람들도 많았고 안에 들어가자 백수가 문 쪽을 계속 째려보는 거야. 그게 한 5분은 된 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야 됐다 밥 먹으러 가자 이러더라고. 아니 이유라도 말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통사고를 당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나처럼 귀신을 잘 끌어당기는 그런 타입이었대. 근데 그 사고가 어떤 귀신이 뒤에서 퍽 밀어가지고 난 거였다는 거야. 문제는 그 민 귀신 있지. 그 귀신이 그 여자를 밀고 나를 발견했대. 그리고 내 쪽으로 달려왔던 거지. 나? 귀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은 여자야. 귀신들이 좋아하는 타입이래. 백수 말로는 그 귀신이 실제로 사람을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위험해서 자기도 순간 놀라서 나를 잡고 전력으로 뛴 거라고 했어.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 귀신이 점점 가까워져서 마침 눈에 보인 교회로 뛰어 들어간 거였고, 우린 둘 다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종교고 뭐고 없었지. 귀신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제야 정신 차린 백수가 그 귀신을 엄청 째려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귀신이 입이 찢어져라 막 웃으면서 문 밖에서 미동도 안 했대. 그러다가 마침 어떤 남자가 쓱 지나갔는데 이 귀신이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눈만 싹 돌아가더니 그 남자를 딱 보고 그 남자를 따라가더래. 그 남자 누군진 모르겠지만 부디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래. 두 번째, 이건 그나마 최근 일이야.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섬뜩했던 사건 중에 하나야. 가위에 눌렸는데 귀신 얼굴이 백수의 얼굴이었어. 이거 자체로 이미 공포잖아. 매번 날 지켜주는 백수가 귀신의 얼굴로 나타난 거니까. 처음엔 당황했는데 점점 너무 무서워지더라. 그날 난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천장에 백수가 매달려서 날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위에 눌릴 때 본 귀신들은 하나같이 입이 막 찢어져라 웃고 있었거든. 백수가 말하던 나를 쫓는 귀신들도 대부분 그랬고, 그 웃음이 무표정보다 훨씬 무서워.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지. 아무튼 천장에 붙어있는 백수 얼굴 귀신이 나를 내려다보고 웃고 있었어. 그걸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필사적으로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당연히 쉽게 풀리질 않는 거야. 그때 천장 위에 귀신이 입을 열었어.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완전 애기들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여전히 입은 찢어져라 웃고 있었어. 얼굴은 백수 그대로였고. 기절 안 한 게 이상했지. 나는 미친 듯이 막 발악을 해서 겨우 깨어났고 그 길로 새벽에 백수 집으로 갔어. 백수는 자취를 하고 있는데 나도 백수의 집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 그 시간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백수를 깨웠어.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지. 백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혹시 너 귀신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 그 이후로 그 귀신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떠올려보면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인의 얼굴을 따라한 귀신이 나왔죠. 매번 이야기하지만 가족 혹은 지인들의 얼굴을 따라하는 귀신, 그리고 행동, 목소리 이런 걸 따라하는 귀신은 정말 악독한 귀신들입니다. 스토킹 기질이 있는 귀신들이에요. 멀찍이서 혹은 가까이서 안 보이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특성, 목소리, 얼굴 생김새 이런 거를 관찰하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인 척. 얼마나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약간 관음증, 이런 변태적인 기질이 있는 귀신들이 이렇게 죽어서 악귀가 되면은 이런 타입이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너무 싫다.
여러분 혹시 스토커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스토킹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만났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 친구가 스토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 연락을 다, 그러니까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연락을 다 지우고 핸드폰 번호 바꾸고 집을 이사했어. 그 정도로 막 했는데 새벽마다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열라고 막. 근데 내가 안 열어주니까 친구를 대동해서 와가지고 다음날 밖에 나가서 문 상태를 보잖아요. 뭔가 뾰족한 걸로 찍었는지 막 파여있고, 문을 차면은 신발 밑창 고무 때문에 꺼멓게 묻잖아요. 그거랑 침 자국이랑 그게 매일매일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대. 심지어 막 문 차고 발로 두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 그래서 걔네를 이제 잡았는데 이게 고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매일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는 스토킹 그거를 하려면은 자료를 모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도 만약 스토킹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수기로 A4 용지에다가 시간이랑 써가지고 있었던 일을 다 적으래요. 동영상 촬영이든 뭐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모아놔서 자료가 갖춰지면은 스토킹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나는 남자고 상대방은 여자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여성분이었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였어 봐. 전에 만나던 남자애가, 그러니까 헤어진 그 남자애가 와서 문 막 두드리고 막 뾰족한 거 갖고 와서 문에 찍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걸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게 신고가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미칠 노릇인 거지. 저 남자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킹이란 게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건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게 따라하는 귀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토킹 같은 걸 당하시면요, 그거를 수기로 작성을 하시거나 동영상으로 다 찍어두세요. 녹음을 하던가. 그 증거를 며칠 동안을 갖고 있어야 신고가 된대요. 미치겠어 내가 진짜. 이미 찔리고 나면 끝인데 그걸 언제 모으고 자빠졌냐고. 스토킹 범죄 처벌 강력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요즘에 이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진짜 열받는 거는 어떤 남자 새끼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서 헤어졌겠지. 근데 화가 난다고 그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키우던 애완견을 찢어 죽이고 창문 밖으로 던져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조심해서 만나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순간 돌변해버리고 이러니까 사귀기 전에 잘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셨죠?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는 친구와 귀신이 붙은 나 3편. 첫 번째, 백수가 우리 친언니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있거든. 와, 야 니네 언니 기가 진짜 세다. 귀신들이 절대 못 달라붙겠다. 우리 언니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는 여자야. 상대가 누구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인데 청순한 미모도 있었지. 백수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네 언니 덕분이야 라고. 내 몸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몸인데 언니가 기가 엄청 세서 날 지켜주고 있었던 건가 봐. 두 번째, 이번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백수 이야기야. 한때 백수가 다니던 직장에 완전 쓰레기 상사가 있었거든. 성추행, 성희롱은 기본이고 사람 대하는 태도부터 인간 쓰레기였어. 백수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길래 내가 위로를 해주려고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했지. 근데 술이 좀 들어가니까 백수가 맛이 살짝 갔어. 갑자기 귀신들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보고 있긴 한데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이나 뒤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리 내가 그만하라고 해도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 그러더니 내 주변에 있는 귀신들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라. 원래 내 주변엔 나쁜 귀신들은 거의 없대. 백수가 웬만하면 다 쫓아내서 남아있는 건 그냥 심심해서 나한테 붙어있는 애들이라고 했어. 내가 야 근데 그것들도 다 없애주면 안 돼? 하니까 어차피 다른 귀신이 와서 빈자리를 채울 거면
그나마 그냥 착한 애들이랑 지내는 게 낫다라고 하더라고. 이게 진심인지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백수 말을 들어서 손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믿었지. 아무튼 그 귀신들한테 자기 상사 욕을 막 실컷 하는 거야. 그런 놈한테는 왜 너네 같은 귀신들이 안 붙냐? 그 쓰레기 왜 안 잡아가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며칠 뒤 백수가 뜬금없이 말하더라고. 야, 이상하네? 너한테 붙어있던 귀신 중에 하나가 그 개쓰레기한테 붙어있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고생 좀 하겠네 이랬는데, 술 취해서 귀신한테 술주정한 건 이 백수가 본인은 기억을 못하나 봐. 그 상사 진짜 고생을 했는진 안 물어봤는데 했겠지 뭐 그 새끼. 세 번째, 내가 쓰는 거 전부 100% 실화야.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전부 사실이니까. 백수가 남자였으면 그냥 결혼이라도 했을 것 같아. 백수나 우리 언니가 없었으면 난 진짜 귀신한테 잡혀갔을지도 몰라. 그날은 백수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백수는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안 따라왔고 모두 디카를 들고 왔는데 한 친구만 필카,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를 가져왔더라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 근데 디카로 찍은 사진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필카로 찍은 애가 나중에 사진을 현상해서 우리 전부를 불러 모았어. 사진을 막 보는데 몇 장이 이상한 거야. 마치 카메라 렌즈 앞에 담배 연기가 살짝 스친 것처럼 하얀 안개 같은 게 일부에만 걸려 있었거든. 사진 전체를 덮는 안개는 아니었고 진짜 담배 연기 한 줄이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 애들은 야 이거 심령 사진 아니야? 막 하면서 낄낄거렸는데 난 그 순간 등골이 싸해졌어. 왜냐면 안개가 낀 사진마다 전부 내가 찍혀 있었거든. 다행히 친구들은 그걸 눈치 못 챘지만 난 그때 깨달았지. 귀신들은 디카랑 필카를 가린다는 걸. 집에 필카가 있으면 한번 찍어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언니도 기가 엄청 셌었나봐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싸가지 없는 그런 걸 기가 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겉은 유들유들한데 속은 아주 강한 사람들, 외유내강의 기가 센 그리고 청순한 미모를 가진 이 언니가 사연의 주인공을 알게 모르게 지켜주고 있었나봐요. 그냥 이 둘러져 있는 그 큰 기가 있으니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들 그리고 동생을 지켜줬던 거겠죠. 그리고 백수 이야기 참 흥미로웠습니다. 얘가 취해가지고 막 귀신들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그 하소연을 듣던 귀신이 열이 받은 거야. 그딴 쓰레기 상사가 있다고 이런 하면서 그 쓰레기 상사한테 붙은 거죠. 이런 건 좀 든든한 귀신인 것 같다.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좀 저는 카메라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흥미가 간 이야기인데, 디카,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이 카메라엔 아무것도 안 찍히는데 필카, 필름 카메라에는 심령 현상이 찍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필카가 있다면 자기 방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곳을 한번 찍어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찍혔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디카밖에 없어가지고 필카가 없어서 찍어볼 수가 없네요. 제 옆에 뭐 수살기 한 명이랑 동자신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 무서워. 네, 구찌 디오리가 절 지켜주겠죠?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다음 편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는 친구와 귀신이 붙은 나 4편. 첫 번째, 한 번은 거실에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 그 순간 맞다, 내가 대자로 누우면 가위에 잘 눌렸지 하는 생각이 싹 스쳤어. 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지. 그 순간 가위가 팍 하고 눌렸어. 눈을 딱 떴는데 기절할 뻔했어. 천장에 눈알들 있잖아. 눈알들이 주렁주렁 막 매달려 있는 거야. 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 순간 그 눈알들이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했어. 깜빡 깜빡. 계속해서 그 수많은 눈깔들이 깜빡깜빡거렸어. 울면서 손끝에 힘을 집중했고 겨우 가위에서 풀려서 집 밖으로 도망쳤어.
난 왜 하필 대자로 뻗어서 자면 가위에 잘 눌릴까? 두 번째, 가위에 눌릴 때 이상하게 교통사고 나는 소리를 자주 들어. 차가 부딪히는 소리, 브레이크 소리, 심지어 충격음까지 완전 리얼하게. 심하면 머릿속에 사고 장면이 영상처럼 막 그려지거든? 근데 보통 교통사고 소리만 나는 가위는 귀신은 따로 안 나와. 그날도 안심하고 가위를 풀려고 막 몸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어. 근데 눈앞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던 사람이 나타난 거야. 얼굴이 막 전부 막 갈려 있었는데 내 몸 위로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나타났어. 반투명이었던 형체가 서서히 짙어지더라? 그 남자의 모습이 완전히 선명해질 찰나에 기적적으로 가위에서 딱 풀렸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자신만의 가위 풀림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세 번째,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가위에 눌렸어. 눈을 떴더니 바로 앞에 내 방 창문이 보였거든. 근데 뭔가 하얀 게 창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창문으로 빼꼼 고개를 내밀고 날 보고 있더라고. 눈까지만 보였는데도 확신했어. 그것이 웃고 있었다는 걸. 그 여자애가 하얀 손수건 같은 거를 창문 앞에서 흔들다가 그걸 휙 던지고 사라졌어. 그 순간 가위가 풀렸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위에서 풀렸길래 뭐지? 하고 다시 잠들었지? 근데 바로 또 가위에 눌린 거야. 이번엔 대자로 누운 상태였는데 눈을 뜨니까 그 여자애가 진짜 내 얼굴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야. 눈을 마주쳤지. 그리고 섬뜩하게 웃고 있더라고. 내가 보는 귀신들은 다 웃어. 비웃음, 무서운 웃음, 놀리는 웃음, 종류만 다양할 뿐.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다시 하얀 천 같은 걸 들고 흔들다가 또 휙 던지고 사라졌어. 가위가 풀림과 동시에 또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방 바닥에 그 귀신이 던진 하얀 물체가 떨어져 있었어. 그게 뭐였냐고? 내 팬티였어. 내가 거기에 속옷을 던져놓은 기억은 없는데 말이지. 네 번째, 이건 백수 이야기야. 어느 날 백수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검은색 한복을 입은 사람을 봤대. 보통 귀신하면은 하얀 소복이 떠오르잖아. 근데 그 귀신은 검은 소복에 백발이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막 산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사람일 리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귀신이라고 판단했지. 백수는 그냥 못 본 척 지나쳤는데 조금 있다가 뒤에서 퍽 소리가 났대. 뒤를 돌아보니까 그 귀신이 뒤쪽 육교에서 투신을 한 거야. 놀라서 계속 쳐다보는데 그 귀신이 다시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백수를 빤히 쳐다보더래. 그리고 갑자기 미친 속도로 막 달려오더니 백수 앞에 바로 딱 멈춰섰대. 그리곤 엄마가 애를 혼내듯 속사포로 말하기 시작했대. 왜 아까 나 못 본 척했어? 왜 아까 나 못 본 척했어? 왜 아까 나 못 본 척했어? 백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크게 떴다고 하더라고. 그러자 귀신이 씩 웃더니 다시 육교에 올라가서 또 뛰어내리더래. 퍽 소리 후 또 백수한테 달려왔어. 이래도 나 못 봤어? 이래도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백수는 봤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귀신 입장에서는 그게 못 봤다는 대답으로 들렸나 봐. 결국 귀신은 육교에서 3번은 더 뛰어내리고 그걸 반복했대. 마지막에야 봤다는 말이 통하자 웃으면서 저 멀리로 사라졌대. 백수 말로는 그냥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귀신 아니었을까 하더라. 귀신들 참 외로운 존재들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 사람마다 가위에 잘 눌리는 포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연의 주인공은 대자로 뻗어서 자면은 가위에 눌린대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저도 그래요. 저도 대자로 뻗어서 자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가위에 눌렸었던 것 같아. 지금은 가위에 많이 안 눌리지만 지금 떠올려 보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이런 자세로 자면은 가위가 눌리더라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가위에 눌렸는데 천장에 눈알이 막 다다다닥 붙어있는데 그게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징그러울까. 환공포증 막
가위를 안 눌려서 몰라요. 가위 안 눌리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는 친구와 귀신이 붙은 나 5편. 한 번은 나한테 진짜 못되고 나쁜 아저씨 귀신이 붙은 적이 있었어. 백수 말로는 그 귀신이 살아생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놈 같다고 했지. 그때 내 안색은 그냥 말 그대로 똥색이었어. 백수가 그러더라고. 날 잡아서 귀신 쫓는 의식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호이호이 하고 끝날 그게 아니래. 나쁜 귀신이라 계속 옆에 두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 그 전까지는 백수가 말만 하면 웬만한 귀신들은 그냥 다 떠났거든. 그냥 허이허이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거나 타이르듯 해서 보내는 거였어. 그래서 난 이번에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통하는 귀신이 있고 안 통하는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고. 기준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날짜가 중요하다고 해서 3일 뒤로 잡았는데 그 3일 동안 난 지옥을 경험했어. 마치 자기를 쫓아낼 걸 다 아는 것처럼 가위 눌림은 기본이고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미치는 줄 알았어. 첫 번째, 당장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샤워는 못하고 머리만 감으려고 했거든.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넘기고 감고 있었는데 내 발 뒤에 누군가의 발이 보였어. 이게 남자 발이었는데 엄청 크고 그 순간 머리를 들지도 눈을 감지도 움직이지도 못했어. 그냥 머리 위로 흐르는 물소리만 들리더라고. 기절할 것 같았고 눈물도 났어. 나 공포영화도 잘 못 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 자세 그대로 샤워기를 뒤로 젖혀서 손목만 움직여서 그 뒤에다가 물을 막 뿌렸어. 눈은 꽉 감은 채로 사방팔방 물을 뿌렸지.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었고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물은 밖으로 막 다 튀어나가 있고 화장실은 난장판이었어. 결국엔 다 청소하고 약속은 당연히 늦었지. 근데 나중에 TV에서 한 연예인이 나랑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 샤워하는데 뒤에 발이 보였다고. 이거 귀신들 전매 특허인가? 진짜 너무너무 무섭더라.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연예인 이야기 따라한 거 아니냐 할까봐 안 쓰려고 했는데 4년 전에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두 번째, 자려고 눈만 감으면 막 크크크크 웃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 그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더라고. 눈을 안 뜨면 당할 것 같아서 눈을 딱 떴는데 소리가 뚝 끊기더라. 근데 다시 눈을 감으면 크크크크크크 또 들리고 완전 미치겠더라고. 그러다가 쿵쿵 소리도 들렸어. 그때 누군가 내게 전화를 했는데 내 폰 벨 소리가 귀신을 쫓는 불경이라 그게 울리자마자 그 크크크 때는 웃음소리가 멈췄어. 그래서 전화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소리만 계속 듣고 있었지. 벨이 끊기고 사방이 조용해져서 겨우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무언가가 내 귀에다 대고 욕을 하는 거야. 정말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크게. 그때 난 생전 처음 기절이란 걸 해봤어. 세 번째, 3일 동안 가위 눌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눌렸다가 풀리고 다시 깨서 눌렸다가 풀리고,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잤지. 한 번은 귀에서 종이 구기는 소리 있지, 그게 막 계속 났어. 이번엔 종이를 찢는 소리, 그리고 막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엄마나 하느님 부처님을 찾잖아. 나는 백수를 찾았어.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불렀지. 그때 귀신이 내 귀에 대고 처음으로 말을 했어. 자꾸 그러면 걔한테 간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어. 솔직히 백수한테 그 귀신이 가면은 백수가 쫓아낼 수 있겠지만 난 순간적으로 안 돼! 라는 생각만 들었어. 백수는 내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거든. 그러자 다시 크크 웃는 소리, 종이 막 구기는 소리, 막 찢는 소리. 그러다가 정적이 흐르더니 눈을 떴는데
가위는 안 풀린 상태였어.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왼쪽 바닥에서 검은 형체가 서서히 일어나더라고. 탁자를 짚고 일어나더니 무언가를 들었는데 방이 어두워서였는지 뭔지는 몰랐어. 안 보였어. 그 순간 핸드폰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귀신이 내 핸드폰을 끈 거야. 그러더니 그 형체의 얼굴 쪽에서 하얀 이빨이 보였는데 웃는 것 같았어.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뿐이었어. 죽으림을 다해서 가위를 풀었고 폰을 켰는데 다행히 켜져 있었어.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지. 네 번째, 아마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 학교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내가 주문하러 갔더니 알바가 아메리카노 2잔, 바닐라 라떼 1잔 맞죠? 이러는 거야. 난 분명히 아메리카노 1잔, 바닐라 라떼 1잔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2잔을 시킨 거야. 알바가 갸우뚱하면서 방금 1잔 더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혹시 귀신이 내 목소리를 흉내내서 더 시킨 걸까?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한 언니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언니가 다가와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야. 저 실례합니다. 이쪽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선물 하나 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내서 내 앞에 놓는 거야. 십자가 펜던트였는데 이거 막 전도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 난 기분이 이상해서 거절했는데 그 언니가 막 울상을 짓길래 결국 받았지. 그날 저녁 백수를 만나서 목걸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 그냥 걸고 다녀 라고 하더라. 그래서 바로 목에 걸었어. 다음 날에도 귀신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했어. 그 언니가 그걸 왜 준 건진 아직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언니도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귀신을 쫓는데 보통은 그냥 말로 타이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정말 악독한 귀신이거나 센 귀신이면은 나를 잡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날짜가 중요하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갈 때 우리가 들어가면서 귀신을 붙여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이사 비용도 더 비싼 거 아시죠? 프리미엄 붙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있어. 그런 것처럼 이 악독한 귀신들을 물리치거나 쫓아보낼 때는 나를 잡아야 된다는 점, 그게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 이야기 정말 무서웠는데 저는 화장실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눈에 샴푸가 다 들어가도 트리트먼트가 다 들어가도 눈을 뜨고 머리를 감는단 말이야.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는데 내 발 사이에 누군가의 발이 보이는 거야. 이 이야기는 그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이 했었던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데 이 사람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 처음 보는 언니가 저기 너무 예뻐서 그런데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하면서 십자가 펜던트를 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데 아마도 그 언니는 귀신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서 위험할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맞다.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 돌을 아십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한 명이서 다니지 않습니다. 말을 거는 건 한 명이잖아요. 근데 2인 1조, 3인 1조래요. 한 명이 같이 있거나 어디에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둘이서 움직이거나 셋이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움직이되 한 명은 다른 데서 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번 시리즈는 다 끝났고 다음 이야기는 단편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대학 시절 여자 자취방에서. 나 어릴 때부터 무서운 거 진짜 좋아했거든. 귀신 얘기, 무속, 좀비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 거 완전 좋아하고, 근데 막상 귀신을 진짜 보면 얼어붙겠지. 그래도 그땐 너무 보고 싶어서 밤에 차를 타고 가면은 창문에 얼굴을 딱 붙이고 제발 보여라, 뭐라도 보여라 이러고 다녔는데 한 번도 안 보였어. 그땐
내가 기가 너무 세서 그런가 싶더라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난 귀신도 믿고 무당 이야기도 다 믿는 편이야. 첫 번째, 유치원 다닐 때 엄마랑 밤에 시골 외갓집에 갔었거든. 큰 방 한가운데 이불 하나 덮고 바닥에 누워서 잤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밤 12시 넘어서까지 개들이 막 계속 짖는 거야. 막 그러더니 누가 대문을 덜컹 미친 듯이 흔드는 거야. 그땐 도둑인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엄마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나 혼자 저러다가 아침에 개들 다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했어. 그렇게 자다가 깨서 창문 쪽을 봤는데 달빛에 비춰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거야. 그게 우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서 벽도 보고 다시 우리도 보고, 근데 머리 위에 뿔이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 다행히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어. 그 덜컹거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컸는데 엄마는 못 듣고 나만 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리고 머리에 뿔이 달려있던 그거 대체 뭐였을까? 두 번째, 찜질방 수면실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중간에 잠시 깼다가 뒤척이고 있었거든? 그때 터벅터벅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아서 설마 했는데 진짜로 내 바로 앞에 와서 딱 멈췄어. 그게 서서 나를 계속 빤히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깨어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수면실은 사람이 서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 찜질방 알지? 그 수면방이라고 조그맣게 있는 거.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가야 하고 누워서만 잘 수 있는 그 낮은 천장에 있는 방이었거든.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대체 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걸까? 세 번째, 시골 산속 대학교에 입학해서 1학기는 기숙사에서 살고 2학기 때 친구 2명이랑 원룸에서 살았어.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남친이랑 싸우고 막 울면서 복도 구석 어두컴컴한 곳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 그 친구는 귀신한테 다리를 잡힌 적이 있어서 무당을 불러서 푼 적도 있었던 그런 애였거든. 평소에 겁이 많은 애였는데 왜 거기 어두컴컴한 구석에 있었는지 그냥 너무 슬퍼서 그랬나 보다 했지. 그날 밤 셋이 바닥에 누워서 잤는데 내가 가운데였어.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섭더라고. 그러다가 옆에 누워있던 부산에서 온 친구가 갑자기 사람의 입에선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막 뭐 약간 동물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한 소리? 놀래서 쳐다보니까 얘가 그냥 얌전히 자고 있는 거야. 다시 누우려고 하면 막 이런 소리를 내고 짜증이 나가지고 TV를 켜고 야 너 일어나봐 했더니 그 친구가 막 눈을 비비면서 와 이러노 이러더라고. 자기는 아무 소리도 안 냈대. 그날은 혼자만 밤새 깨어있고 새벽 5시쯤 돼서 겨우 잠들었어. 아침이 돼서 어제 울었던 친구가 먼저 씻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는 거야. 우린 아무 소리도 안 질렀는데 씻는 중에 목욕탕 안에서 으악! 하는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우린 진짜 아니었고 소리도 못 들었거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 가는데 친구 둘이 나한테 야 그래서 어제 화장실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나 화장실에 간 적이 없었는데 말이지. 둘 다 내가 분홍색 추리닝을 입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 심지어 불도 안 켜고. 근데 난 그 시간에 계속 자리에 누워 있었거든. 그때 그거 귀신이었구나 하고 소름이 돋더라. 네 번째, 3년 사귄 남친이랑 전라도 시골에서 밤 12시쯤 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누가 서 있는 거야. 단발머리 여학생 같았거든.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얘가 파란불인데도 안 건너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난 그냥 누구 기다리나 보네 라면서 남자친구한테 인상착의를 말해줬는데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막 무섭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저거 여학생이 아니라 50대 아줌마고 머리도 길다는 거야.
우리가 서로 본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거지. 귀신은 사람마다 보이는 모습이 다른 걸까? 그 뒤로는 큰일은 없었지만 그날들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야기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귀신들은 사람마다 보이는 모습이 다를까?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귀신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변형할 수 있는 걸까? 대체 뭘까? 아니면 그 자리에 둘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본 거랑 여자친구가 본 거랑 다른 거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걸까?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너무 무서웠던 게 일반적인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쳐다보고 벽도 보고 바닥도 보고, 근데 그게 머리에 뿔이 달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귀신들은 뿔이 달려 있진 않잖아요. 악마 같은 거였을까? 참 모르겠네. 근데 별일이 없었어서 다행이긴 한데 정체가 뭐였을까요? 개들은 막 짖고, 구찌는 그 캣타워 위에 있는데 얘가 귀찮아서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제가 가서 주거든요. 상전이야 쟤 완전히. 살 빼야죠. 저도 구찌도. 자, 디오리 마지막. 어이구 아빠가 손 쓰지 말랬지. 자, 이번 이야기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못했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덕 폐가. 나도 여러 괴담 글들을 보다가 문득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나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 혹시 영덕에 아주 유명한 폐가가 있다는 거 다들 알지? 우리 아는 분이 그러셨는데 거긴 음기가 엄청 강하고 잡기도 많대.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괜히 갔다가 귀신이 따라 붙는다고. 특히 나는 기가 세다면서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고 엄청 겁을 주셔서, 그래서 나도 겁먹고 결국 직접 가본 적은 없어. 진짜야. 내 친구 외할머니 댁이 그쪽 근처였거든.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종종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도 거긴 절대 안 간대. 가고는 싶대 솔직히. 근데 외할머니께서도 가지 말라고 엄청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 물어보면 그냥 봐도 창문은 다 깨져 있고 집 모양이 약간 주택처럼 생겼다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대.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게. 위치는 장사해수욕장 근처래. 그때 내가 고2였는데 내 친구 사촌형 친구들이랑 같이 그 폐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됐대. 그 주변이 바닷가라서 놀기엔 진짜 좋았거든. 낮엔 신나게 놀고 밤에는 술 한잔 하면서 놀다가 그 사촌형 친구들 중에 체격이 좀 큰 형이 있었대. 그 형이 갑자기 말하길, 니들 여기 폐가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알지 하면서 반응을 한 거야. 그 형이 또 그럼 우리 애들도 있는데 한번 갔다 올래?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좋다고 완전히 이제 가겠다는 분위기가 된 거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짝 망설이면서 말했대. 야, 나 왠지 거기 좀 가기 싫은데. 야,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바로 반응했대. 뭐가 무섭냐, 다 같이 가는데 괜히 분위기 잡치지 말고. 그렇게 결국 다들 숙소를 나와서 폐가 쪽으로 향하게 됐대. 집에 가까워질수록 다들 슬슬 말수가 줄어들고 한 명이 중얼거렸대. 야, 아까 낮에 볼 땐 별 느낌 없었는데 밤에 보니까 와, 분위기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웃으면서 태연한 척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갔대. 이제 집 앞에 바로 도착했을 때 누가 말하더래.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일렬로 손잡고 저 집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다들 좋다면서 서로 양손을 맞잡고 줄을 지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대. 몇 분 후 그 집 안에서 손을 맞잡은 채로 돌아다니다가 맨 끝에 있던 형 하나가 거울을 보더니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형들이 완전 놀래서 그 형을 업고 냅다 뛰기 시작했대. 정신없이 뛰어서 숙소로 돌아와서 기절한 친구를 바닥에 눕히고 난리가 난 거지. 야, 쟤 왜 쓰러졌는데? 걱정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깨졌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대. 다음날 그 형은 오전 내내 깨어나지 못했는데
점심쯤이 돼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대.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더니 말을 하려다가도 입을 꾹 다물더래. 친구들이 말했지. 야, 너 어제 왜 그랬어? 처음엔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대. 야, 니들 거울에서 못 봤어? 뭐? 아니 못 봤는데 왜? 그랬더니 형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말했대. 야 씨발, 나 진짜 거기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가, 알겠냐? 아 알았어. 왜? 근데 왜? 그제서야 형이 조용하게 이야기해줬대. 그 형이 맨 끝에 있었잖아. 그래서 양손 중에 한쪽만 누구랑 손을 잡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이었으니까. 근데 거울을 딱 봤는데 그 형의 다른 쪽 손에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과 쭉 이어져서 계속 줄줄이 손을 잡고 있더래. 그 형 말이 진심이었다면 그 오른손을 붙잡고 있었던 건 진짜 귀신들이었을지도 몰라. 너무 궁금해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기도 한데 막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평생 폐가 같은 데는 안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줄줄이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한 손이 놓을 거 아니에요. 거울에 비치길 그 손을 잡고 한 명이 있던 게 아니라 줄줄이 이어가지고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거울을 통해서는 많이 보이기도 하죠. 영혼, 귀신들이, 거울은 귀신들이 드나드는 통로니까. 와, 그러니까 이런 폐가 같은 데 가면 안 된단 말이지. 진짜로. 무당도 포기한 곳이라고요? 영덕폐가가? 미쳤네. 이야기 하나 더 하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호적인 존재.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귀신을 믿지 않아. 아니, 안 믿으려고 노력하지. 무섭거든. 그래서인지 괴담은 좋아하는데 정작 귀신은 없다, 이런 이상한 주의를 가지고 살아. 그래서일까?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어. 근데 각설하고 썰을 풀자면 나에겐 이상하게도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어. 친구들한테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한번 이야기해볼게. 거창하게 수호령이니 뭐니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사람들 글 보면 자동차에 치일 뻔한 걸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가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많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되게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소소한 도움을 받아. 예를 들면 학교에서 졸다가 깜빡 잠들면 나를 깨워줘. 머리를 쓰다듬거나 옆구리를 콕 찌르는 식으로. 사람들이 옆에 짝이 깨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는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맨 뒷자리에서 등 뒤에서 누군가 툭툭 치는 느낌도 받기도 했어. 아무도 없던 방향에서도 느꼈거든. 처음엔 쿡 찌르다가 내가 안 일어나면 퍽 하고 때리듯 때리더라고. 아프다기보다는 몸 안에서 울리는 듯한 묘한 느낌이랄까? 등을 쓰다듬을 땐 진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몸이 부르르 떨리다가 깨기도 해. 근데 요즘은 꿈에서도 메시지를 보내. 자고 있으면 꿈속에서 문자나 편지 같은 걸 받아. 그리고 펼쳐보면 거기에 자지마 이렇게 써있어. 그걸 보는 순간 끌려 올라가듯 잠에서 딱 깨곤 하지. 진짜 아무 말 없이 그냥 자지마 이 글자만 적혀있고 끝이야. 진짜 내가 쓴 글이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얼토당토도 안 하네. 근데 진짜라니까. 아무튼 이 존재는 내가 중1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5년째 수업 시간에 졸 때마다 나를 깨워줘.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귀찮을 정도야. 어지간하면 내가 일어나는데 진짜 졸리거나 자습 시간에도 깨우려고 하면 속으로 저리가 나 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제야 날 안 건드려. 가끔 공부하다 보면 휘파람 소리처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속으로 시끄러워 저리 가 라고 하면 멀어지듯 아련하게 사라져. 생각보다 소심한 존재더라고. 첫 번째 만남이야. 이 존재랑은 언제 만났는지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중1 여름 때부터 나를 깨우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야.
그때는 허공에서 누가 찌르고 머리를 쓰다듬고 이러니까 너무 무서웠지. 친구들한테 아씨 장난치지 마 하고 진지하게 화도 냈는데 다들 뭔 소리냐며 이상하게 날 보더라고. 근데 그냥 찌르기만 하고 딱히 눈에 보이거나 하는 건 없으니까 나도 그냥 무시하게 됐어. 두 번째, 이건 그냥 별거 아닌데 길에서 멍청하게 친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 멍하게. 근데 갑자기 몸이 휙 밀리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새 똥이 쿵 떨어졌어. 그때는 좀 기특했지.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면은 불이 바뀌는 순간 나를 툭툭 쳐줘. 세 번째, 가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구경하는 느낌이 들어. 어떻게 아냐면 집에서 컴퓨터를 불빛을 등지고 해서 쓰는데 모니터에 비춘 내 그림자보다 약간 더 크게 내 뒤로 뭔가가 솟아있을 때가 있어. 뒤를 확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지. 네 번째, 난 청소랑은 거리가 먼 게으름뱅이라 내 방은 늘 난장판이야. 근데 어느 날 꿈에서 방이 완전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꿈에서 여기 내 방 아닌가? 하다가 깨끗하니까 그냥 좋더라고. 근데 옆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휴, 바로 깨서 그날 새벽에 방을 치웠어. 방을 안 치우는 내가 한심했던 걸까? 다섯 번째, 이건 솔직히 내가 확대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어. 중2 때였는데 10월인가 11월쯤 잠바를 입던 계절이었어. 난 낮에 잠이 많고 밤에는 잠을 잘 못 자. 기본 취침 시간이 새벽 2시쯤? 근데 그날은 저녁을 먹기 직전에 갑자기 막 졸음이 밀려와서 밥을 먹고 그냥 뻗어버렸거든.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꿈도 안 꾸고 완전 꿀잠을 잤어. 근데 그 다음날 엄마가 말하길 전날 밤 10시쯤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투신 살자를 했대. 우리 집이 3층이고 내 방은 창문 바로 옆이 놀이터야. 그 사람이 놀이터 앞에 떨어졌대. 내가 그때 잠을 안 자고 있었다면 떨어지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봤을지도 몰라. 혹시 그 존재가 일부러 나를 그걸 안 보게 하려고 억지로 재운 거 아닐까 싶어. 여섯 번째, 한 번은 야자를 빼먹고 친구랑 시내를 나간 적이 있어. 근데 일찍 일이 끝나서 집에 가려는데 자꾸 길을 헤매는 거야. 맨날 가던 길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길을 모르겠어. 결국 이상한 버스를 타서 엄청 돌고 돌아서 집에 도착했지. 예상 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 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폴리스 라인에 피칠갑에 경찰까지. 도로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대. 그날 내가 제 시간에 도착했으면 내가 당했을 수도 있지. 일곱 번째, 모의고사를 치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나오라는 거야. 귀찮아서 거절하고 계속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팡 튕기고 인터넷도 계속 끊기고 게임이 버벅버벅 거리는 거야. 결국 너무 짜증이 나서 컴퓨터 끄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큰 마녀, 그러니까 우리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 야, 베란다 네가 열어놓은 거야? 열려있다고? 이렇게 대답했더니 빨리 집 와봐 막 이러는 거야.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우리 누나, 그러니까 큰 마녀가 문 앞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서 있는 거야. 베란다 창문 한쪽이 활짝 열려 있었대. 부모님, 동생 다 연락했는데 집에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거지. 나도 나갈 때 창문이랑 문 다 잠갔었고 우리 집이 3층이라 배기관을 타고 들어온 도둑일 수도 있다는데 웃긴 건 집안에서 도둑이 아무것도 안 훔쳐갔다더라. 여덟 번째, 예전엔 진짜 잠을 거의 못 자던 때가 있었어. 가위를 눌리는 것도 아닌데 자꾸 어둠이 무섭고 초조하고 불도 못 끄고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못 자고 그랬지.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어느 주말 새벽 쓰러지듯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지. 내가 뭔가를 껴안고 있었는데 뭔가 되게 푹신하고 따뜻한 털뭉치 같은 거였어. 사람 같았으면 무서워서 깼을 텐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진짜 오래 껴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깼어. 근데 팔이
허공에서 그 형체를 껴안고 있던 그 자세 그대로 떠 있었어. 동그랗게. 그때 이후로는 잠도 잘 자고 이유 없는 무서움도 사라졌지. 이 존재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진짜 어이없고 귀엽기도 하고 때론 묘하게 든든해. 무서운 귀신도 아니고 딱히 뭐 수호령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랑은 오래 함께한 작고 조용한 보호자 같은 느낌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되게 귀여운 사연 같아요. 제목부터가 우호적인 존재인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먼저 올라가신 분이나 조상 중에 한 분이 귀엽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잠들면 일어나 이렇게 찔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따뜻한 털뭉치라고 했잖아요. 혹시 이 사연의 주인공이 키우던 혹은 전생에 인연이 있던 동물이 강아지나 뭐 그런 고양이 같은 게 수호령처럼 붙어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귀엽게 복잡하고 막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건 아니고 자면 깨워주고 그다음에 무서운 거 못 보게 이렇게 막아주고 그렇지 않았을까. 키우던 반려동물의 영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을 몰래 도와주고 있는 이 존재 무엇이었을까? 참 귀여운 사연이었습니다. 앞에 계속 무서운 이야기만 하다가 몽글몽글해지네요. 가슴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이 있는 반려동물이랑 수명이 다르니까 가기 전까지 잘 케어해주고 후회 없이 돌봐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희 집 본가에서 지금 강아지가 3마리 중에 1마리가 악성 종양이 다 퍼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서 내일 저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버텨야 될 텐데 지금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그러니까 수술은 더 이상 어렵고 복수를 빼고 진통제를 많이 놔줬대요. 내일은 좀 같이 곁에 있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있는 반려동물 잘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들은 이렇게 전부 다 해드린 것 같은데 되게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간만에 또 이렇게 오래 방송을 했는데 또 힐링 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두찌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도 하나 더 열 거예요. 그건 완전 과거에 있었던 영상까지 모두 볼 수 있게끔 우리 두찌 공주님 왕자님 잘 자요.